이 베이지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티피컬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게 큰 베이지안 네트워크, 이게 아주 이 앞에 있는 거는 요런 건 5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사실 아주 작은 베이지안 네트워크인데 아주 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크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의 모든 증상을 다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질병들을 다 나열하고 이것들의 코잘 관계를 서로 만들고 이러면 엄청나게 큰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런 베이지안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의 세부 구조들, 이 지역적인 조금 그 큰 구조가 있을 경우에 이 조금만 이 세부 일부의 구조들은 몇 가지 티피컬한 몇 가지 일반적인 형태가 정형화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노드들이 공통의 패런트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통의 패런트를 가지는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J와 M이 지금 A라고 하는 것의 공통 패런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느냐? 요런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A가 기분일 때 알람에 대한 특정 정보가 있을 경우에 J와 M은 인디펜던트하다.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할 때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죠. 나이브 베이즈 위크 3 할 때 J가 X1, M이 X2, A가 Y라고 하면 대번에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A를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됩니다. 우리 그리고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되겠냐? 이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 들었다는 것은 알람을 울리는데 영향을 미치고 알람이 울렸다라고 하면은 메리가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겠다. 이게 딱 선형적인 관계가 이렇게 딱 일어나고 이렇게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캐스케이딩 관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정보가 기분이 상황에서 B와 M이 독립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봅시다. 메리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확률은 A를 아는 순간에 A가 알람이 울렸냐 안 울렸냐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B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다이렉트하게 인플루언스를 주는 요 노드에 대한 정보가 있는 순간에 이 버글러리에 의해 가지고 추가 정보 오는 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B와 M 사이에는 A가 기분이 상황에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까다로운 내용인데 V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V 스트럭처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B, E와 A가 이 커먼한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B와 E가 커먼한 차일드, 알람 B, E가 A라고 하는 차일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을 V 스트럭처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V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A를 알면 B와 M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를 알면 B와 여기서는 J와 M이죠. A를 알면 B와 M은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A를 어떤 특정 정보를 알면 인디펜던트한 게 생기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특정 정보를 알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예, 맞습니다. 이 특정 정보를 알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없어졌죠. 옛날에는 A라는 정보를 아는 순간에 B가 주는 정보가 더 이상 M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판단하는데 하등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알면 알수록 이 관계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예, 재미있네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람이 삐용삐용 울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람이 삐용삐용 울렸는데 얼스퀘이크는 아니었다.
아, 알람이 삐용삐용 울렸는데 얼스 케이크는 아니었다. 그럼 왜 울렸을까? 당연히 버글러리, 나쁜 놈이, 그 도둑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만약 알람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우리가 정보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지진이 난 이벤트랑 이 도둑이들 이벤트랑 사실 인디펜던트 합니다. 근데 알람이 울렸다라는 정보를 아는 순간에 얼스케이크가 지진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의 정보가 이 도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아는 정보를 아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를 아니까 이거를 관측하게 되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생긴다. 옛날에는 이 정보를 아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인디펜던트였는데 이제는 아니까 인디펜던트가 안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스트럭처가 바로 이 V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디펜던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확률 계산을 할 때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정보를 아는 게 사실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 유용할까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팩토라이즈 할 때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트가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기분인 상황에서 뭐가 기분인 상황이 얘네들은 인디펜던트하다. 뭐가 기분인 상황이 얘네들은 인디펜던트하다. 다 좋은데 뭐가 기분인 상황에서 얘네들은 다시 인디펜던트가 안 되게 되겠다. 이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판단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이즈볼 알고리즘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베이즈볼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네트워크 상황에서 특정 랜덤 베리어블 하나랑 다른 랜덤 베리어블 하나랑 이게 독립일까? 서로 독립일까? 인디펜던트 할까라는 것을 판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뭔가가 기분인 상황에서 특정 랜덤 베리어블 하나랑 특정 랜덤 베리어블 하나랑 독립일까를 판정할 때 쓰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에 대해서 요 가운데 노드가 예를 들면 알려져 있다라고 관측이 되면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관측이 됐다라고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관측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 베이즈볼을 또 굴려서 상대방에 있는 다른 우리가 알고 싶은 A에서 굴려서 B라고 하는 곳에 베이즈볼이 가면 그러면은 이거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베이즈볼이 몸 같다, 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이 두 사이가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컬 스트럭처에서 이 베이즈볼을 굴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베이즈볼을 또로로 굴려보면 여기서 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분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베이즈볼로 표시되는 표명되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쪽까지 넘어가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게 관측되는 순간에 이 정보가 더 이상 이 정보에 영향을 못 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로로 굴렸을 때 더 이상 못 지나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운데가 우리의 관측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다이렉트한 인플루언스가 가지 않겠습니까? 간접적인 인플루언스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이즈볼을 여기서 또 굴리면 또로로록 해가지고, 아, 화살표가 이렇게 캐스케이딩 하고 있네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이 굴러가서 요것과 요거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지만 이게 기분이 상황에서는 얘와 얘는 인디펜던트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커먼 패런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커먼 패런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베이즈볼을 뚜루루루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요 가운데가 알고 있으면 요 두 개는 커먼 패런트에서 패런트를 알고 있으면 이 차일드 두 개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베이즈볼이 쭈르륵 하면 여기를 굴러가지 못합니다. 요게 기분인 상황에서는. 근데 기분이 아닌 상황에서는 베이즈볼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베이즈볼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 하지만 요거 같은 가운데 커먼 패런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인디펜던트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V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V 스트럭처는 조금 이상한 녀석이었죠. V 스트럭처는 알려져 있으면 패스가 생겨가지고 베이즈볼이 이렇게 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서로 이 커먼 차일드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베이즈볼을 굴렸을 경우에 상대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가상의 이제 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짐작하실 텐데, 인포메이션이 어떤 특정 랜덤 베리어블의 인포메이션이 다른 특정 랜덤 베리어블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런 이번엔 좀 다른 베이지안 네트워크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베이즈볼을 한번 굴려가지고 이런 답안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과 x4가 독립이냐, x2가 기분인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기분이니까 이렇게 칠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해놓고 베이즈볼을 굴려봅니다. 뚜두두 여기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베이즈볼을 뚜루루 굴리면 여기서 못 굴러가네요. 그렇죠? 여기서 막혀서 못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럼 사실은 근데 반대쪽 루트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이즈볼을 쭈르륵 굴립니다. 쭈르륵 굴리면 여기서 X3를 거쳐가지고 캐스케이딩 되니까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X6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V 스트럭처가 돼버리죠. V 스트럭처가 됩니다. 이 커먼 차일드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예, 넘어갈 수 없게 되겠습니다. 알려져야지만, V 스트럭처는 희한해서 알려져야지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스트럭처였죠. 그래서 X1에서는 이쪽으로 볼을 굴려도 이쪽으로 볼을 굴려도 X4까지 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디펜던트 하겠다라고 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워볼까요? 다시. 이번엔 X2, X5가 X1이 기분인 상황에서 인디펜던트 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은 이렇게 미리 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X2에서 한번 볼을 굴려봅시다. X2에서 볼을 굴리면 뚜루루룩 굴러가는데, 예, V 스트럭처에서 이게 볼이 굴러가려고 하면 이게 기분이어야 될 텐데 이게 기분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볼이 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X5는 여기서 마찬가지 V 스트럭처 해가지고 이 커먼 차일드에서 여기 알려져야지 볼이 굴러갈 텐데 알려지지 않아서 볼이 안 굴러가게 됩니다. X2에서 X5까지 볼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X2에서 이쪽으로 한번 볼을 굴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볼을 굴리면 또두둑한데 이번엔 여기가 알려져 있으면 또 볼이 못 굴러가지 않습니까? 커먼 패런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X2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X2는 어떻게 하든 X5까지 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인디펜던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 X1, X6가 X1과 X6가 인디펜던트 할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가 기분인 상황에서 X2와 X3가 기분인 상황입니다. 대번에 벌써 느낌이 팍 오지요. X1에서 볼을 뚜두둑 굴립니다. 이 캐스케이딩 관계인데 캐스케이딩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알려지면 볼이 안 굴러가죠. 안 굴러가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두두두둑 해가지고 캐스케이딩 관계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가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이 굴러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인디펜던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2, X3가 인디펜던트 할까? X1과 X6가 기분인 상황이에요. 왠지 기분이 좀 묘하지요. X6가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X2에서 볼을 굴려봅니다. X2에서 이쪽을 한번 먼저 볼을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2에서 여기로 볼을 굴리려고 하지만 이 커먼 패런트 관계에서 여기 기분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볼이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X2에서 이쪽 루트로는 X3까지 뚫지를 못합니다. 자, 반대쪽으로 볼을 굴려보겠습니다. 볼을 뚜루루루 굴렸는데 이게 웬걸 이 V 스트럭처인 상황에서 이 차일드가 기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일드가 기분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드디어 볼이 굴러가게 되겠습니다. 볼이 굴러갑니다. 굴러가고 여기서 여기로는 캐스케이딩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캐스케이딩 관계니까 여기까지 볼이 굴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독립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여기까지 알면은 여러분들이 V 스트럭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V 스트럭처에 대해서 감이 생기면은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냐면 디세퍼레이션이라는 것과 마코프 블랭킷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코프 블랭킷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마코프 블랭킷이라는 건 뭐냐면은 A라고 하는 특정 랜덤 베리어블이 베이지안 네트워크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것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것이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랑 다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주는 그 컨디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A는 그 중에 하나니까 12개의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만 알면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코프 블랭킷이 되겠습니다. 마코프 블랭킷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어떤 게 되냐면 B는 이제 outside 내용이 되겠고 이건 이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게 되는 그런 다른 것이 되겠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B given 블랭킷이 되겠습니다. 블랭킷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페런츠로 구성이 됩니다. 페런츠 이쪽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건 어떤 것을 막아줍니까? 예, 맞습니다. 캐스케이딩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혹은 커먼 페런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다음 children 이것도 캐스케이딩에 의해 가지고 베이지볼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뭐 요런 케이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런 케이스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children's other parents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children's other parents 요거까지 필요하겠다. 요거는 왜 필요하냐? parents 막고 children 막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children의 parent까지 있어야 막아지겠다. 왜 그러냐면 V 스트럭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알려진 이 캐스케이딩 막으려고 children의 요거를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걸 기본으로 컨디션으로 넣는 순간에 베이지볼이 이쪽 루트를 치고 이렇게 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려고 하면 이쪽에 캐스케이딩 관계까지 탁 막아줘야지 베이지볼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일드의 패런트들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차일드의 패런트들까지 이렇게 필요한 요 블랭킷이 되면 요런 녀석들에 대해서 컨디션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이 담요 마코프 블랭킷 바깥에 있는 녀석들이랑은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코프 블랭킷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separation은 어떤 내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D-sepa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인데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directly separated라고 하는 direct에서의 D가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X 이렇게 읽을 수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X is D-separated from Z given Y라고 하겠습니다. 즉 사실은 여기 무슨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X라고 하는 것은 D-separated, directly separated from Z, 뭐가 되겠습니까? given Y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D-separation도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비슷한 내용입니다.